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지분 다시 축소? 그리고 선거를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킬 수 있는 애매한 유권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애플 주식을 다시 한번 축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지분 축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엄청난 현금 자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4년 3분기에 약 25%의 애플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버크셔가 애플을 이렇게 큰 비중으로 보유해왔던 것은 애플이 버크셔의 가장 큰 투자 대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매각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전히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애플을 여전히 좋은 회사로 보고 있지만 매각 이후에는 세금 문제나 주가가 너무 높은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주가는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고 2024년에도 약 16%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애플 주식은 예상 수익 대비 약 3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현금 자산이 무려 3,25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버핏이 적절한 투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올해 버크셔는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력적인 가격의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버핏이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버크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매각으로 지분이 10% 아래로 줄어들면서 더 이상 즉각적인 공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양한 투자 자산과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 인수 사업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순이익에 일부 영향을 미쳤는데요. 버핏은 이런 운영 수익을 회사 실적에 더 나은 측정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실제 경영 성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핏은 여전히 신중한 투자자로서 가치 있는 기업과 좋은 가격을 찾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트럼프와 해리스 캠프의 선거 전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비정기적 유권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투표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예 투표하지 않기도 하는데 두 캠프가 이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트럼프와 해리스 캠프는 단순히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보다 투표 여부가 불투명한 유권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약 4분의 1이 비정기적 유권자로 분류되며 이들이 이번 선거에 숨겨진 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피해신 MAJ인크는 투표 기록이 불규칙한 유권자, 특히 최근 몇 번의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며 해리스 지지 슈퍼피해신 프라이오러티즈 USA는 투표 참여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을 주는 광고를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주로 중간선거에 불참한 경향이 있는 비정기적 유권자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해리스 캠프는 26세 이하의 젊은 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은 온라인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두 캠프 모두 전통적 TV 광고보다는 디지털 광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위협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캠프는 투표하지 않을 경우 가족과 지인이 이를 알 수 있다는 메시지로 투표 참여가 사회적 책임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겨냥한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스트리밍 광고와 직접 우편으로 전달하며 강한 사회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두 캠프는 광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전략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캠프는 광고를 본 후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비율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캠페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AJ인크는 400만 명의 저빈도 유권자 중 약 20%가 이미 투표용지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스트리밍 광고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 캠프는 투표하지 않을 경우 이웃이나 친구들이 이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우편물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사람들이 투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며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압박이 투표율을 1 내지 2%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캠프는 단순히 후보 지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이 비정기적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선거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